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시정의 이신광 변호사라고 합니다. 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0.05% 이상인 경우에 음주운전을 규정을 하고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1회보다는 더 가중돼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 면허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는 한 잔만 마셨다는 것으로는 운전이 될 수는 없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만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 사고에 따른 부담금이 굉장히 적었는데 근래에는 사고 부담금이 최대 5,500만 원까지 올라가서 그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유창호법은 2018년 12월에 시행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그 형량을 높인 것과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고요. 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형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기준이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0.05% 이상이었는데 이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0.03%로 낮춰지게 되고, 그것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겠는데 예전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삼진아웃죄라고 해서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에 음주 처벌이 더 가중처벌됐는데 이제는 두 번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강화돼서 이진아웃죄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0.05%였는데 이거를 좀 낮추다 보니까 예전같이 맥주 한 입만 되더라도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명 뺀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해사고, 인명사고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외의 대물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음주운전과는 또 별개로 성립이 되는 거고 법률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겠죠. 음주운전 사고는 항상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렵다기보다 처해진 당사자의 심리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 담당한 사건 중에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적발되신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 내에서 보통 대리기사를 부르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리기사님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소 차량을 이동한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대리기사님이랑 실갱이가 있으면서 대리기사님께서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음주운전을 사실상 하지 않고 주차장에서만 조금 움직인 것 뿐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판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안을 해주셔서 다른 경우보다는 좀 더 경하게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미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고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시동을 켰냐 안 켰냐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실행의 착수를 보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음주운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드신 경우에는 최대한 시동도 안 걸어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되셨을 때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이라는 게 적발된 이후에는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음주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피해자 입장에 되었을 때는 보통은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두 가지가 섞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업계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보면은 과연 제도적으로 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 음주운전 자체를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의 기준이 강화됐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음주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려면은 정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무언가 사회적으로 어렸을 때부터라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그런 기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동차 자체 설계를 할 때 음주가 감지되는 경우에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게 설계가 된다고 하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자동차를 설계할 때 그러한 설계 자체를 법률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높이면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너무 높은 처벌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했을 때 정말 피해자를 빨리 구조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뒤처리를 해서 제2차, 3차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이른바 뺑소니를 하고 더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면허가 취소되는 부분입니다.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면은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면허 취소인데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고 하면은 생계를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위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음주운전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보통 결격 사유가 1년에서 최대 5년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다시 못 딸 수가 있으니까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